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쌤이 더 빨리 설명했어. 이러면 좀 빠르지 않았어? 네.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었어야지. 지금 걸어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쌤의 생각을 돌아보니까 가은이한테 설명을 시켜서 이해할 문제랑 이거는 지금 당장 괜찮다는 문제랑 약간 구별을 하면서 가은이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엄청 빨빨빨 설명을 해버렸거든. 그죠? 약간 부작용 같은 느낌이야. 다음에는 좀 전체를 좀 더 톤을 낮춰야 되겠어. 이렇게. 톤을 낮춘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약간 페이스 좀 조절해야 되겠어. 잘 이해는 했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근데 방금 거 좀 중요해 알았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적으로 중요한지 사실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내신에서는 곧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안 나오면 그냥 뭐 안 틀리면 잘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처음에 나오면 조금의 노력을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특히 이제 지식에는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거 갑시다. 사실 쌤도 원래 계획상 보다 좀 더 빠르게 나가버려서 많이 풀어보진 않았고 혹시 여기서 쌤이 보니까 고민할 만한 문제가 딱 두 문제 정도 있더라고. 8번이랑 20번 두 문제가 이번 과제에서 어렵더라고. 19번도 좀 어렵긴 했는데 잠시만 뭐 8번 잘 풀었어? 8번은? 고쳤어? 지금 우리는 좀 풀어봤어? 좀 풀었어. 조금 풀었어? 네. 그러면 지금 그 뭐지? 8번, 19번은 다들 잘 풀었어? 어렵지 않게? 그래도 할래? 찾았어? 찾았어? 그거 아니야. 이건데? 왜 너한테 두 개 있지? 아니다. 한 개는 영유권이. 없어? 그거. 자, 8번 봅시다, 8번. 자, 1부터 9까지 다른 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상자. 네, 문제는 이제 원래 다른 공 같은 상자면 그 분할과 분배의 유형이거든. 기억이 나니? 쌤이 그때 같은 다른 엄청 열심히 설명했던 거 기억하지? 근데 이제 사실 그 사고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공 같은 상자면 분할과 분배인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독특해서 이 같은 상자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냐면 어떤 무조건 공을 한 개씩 넣어야 됩니다. 무슨 공을 넣어야 되냐면 3의 배수 공을 반드시 한 개 넣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 보게 되면 나 조건에 이런 말이 있어. 한 상자에 넣은 모든 공에 적힌 수의 곱이 12의 배수인 상자의 개수가 3이라는 말은 모든 상자가 그러하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부터 9까지 중에서 12의 배수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3의 배수가 정확히 3개밖에 없어. 결국은 이 중에서 쌤이 이렇게 썼거든요. 3, 6, 9, 그다음에 1, 2, 5, 7, 8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나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는군요. 어쨌든 저 3, 6, 9가 하나씩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3, 6, 9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상자라는 말은 여기다 3을 넣고 여기다 6을 넣고 여기다 9를 넣든 혹은 다르게 어떻게 넣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야. 근데 저렇게 넣는 순간 저 상자들은 다른 상자로 바뀌어. 로 논리를 가져가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끝났고 다른 단어로 바뀐다. 그러면 무슨 문제지? 중복 순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려 있는 거야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사실 집합의 분할 안에 그 분할과 분배는 고1 내용이야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메인 테마가 되면 좀 곤란해. 그래서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는 다른 상자라서 이제 다른 상자라서 이제 중복 순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남은 숫자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2가 2개 이상 필요하고 6은 이제 2가 1개만 있으면 되겠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2의 배수도 몇 개밖에 없더라. 3개밖에 없더라. 그러면 결국 이제 4와 8은 3과 9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냐? 2는 6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4와 8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거나 혹은 여기 들어가는 이 두 가지에 가능하고 두 가지. 자 이제부터 경우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서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괜찮니?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남아있는 숫자는 뭐지? 1, 5, 7인데 걔네들은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어디 넣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중공 순열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1, 5, 7이 여기 사실 이 말은 결국 이렇게 채워지거나 이렇게 채워졌다는 얘기잖아. 지금 채워지면 모든 상자에 2개 이상 있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뭐지? 남아있는 세수 1, 5, 7은 이제 어느 상자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어서 저 상자들 3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를 3번 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19번 문제는 사실 풀어봤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얘는 중복순율 문제긴 한데 이 중복순율이라는 것 자체가 미묘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냥 경우수로 풀어도 상관없어. 고별 엄청 많아. 1학년 문제집에 사실 있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x가 1, 2, 3, 4, 5고요. 그다음 y가 1, 2, 3, 4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가조건에서 fx가 루트 x 이상이에요. 그 다음 나조건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다 이런 얘기죠. 치역은 집합이니까 n 치역 이렇게 쓰게 되면 치역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도 괜찮겠지. 자 일단 먼저 가조건부터 처리하게 되면 모든 원소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F1은 루트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도 괜찮고 F1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어차피 이 함수값은 모두 자연수라서 2 이상이라고 써도 동등한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F3도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도 괜찮고 F4도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도 괜찮고 F5만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경우를 나누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다양할 수 있는데 쌤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결국 이제 1이랑 2는 모든 수가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1은 F1만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는 5는 선택할 수 없는 숫자니까 어떤 그 제약이 걸린 숫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제약이 걸린 숫자들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경우를 나누는 게 사실 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치역이 1, 2,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인 경우. 두 번째는 치역이 그 다음에 1, 2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두 개, 3, 4가 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1, 3, 4라고 쓰는 게 낫겠거든요. 세 번째로 2, 3, 4인 경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는 3 또는 4가 3이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관계가 없겠지. 경우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눴어. 사람마다 이거는 이제 해설마다 경우를 나누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걸린 게 사실 3 이상의 수는 이제 3, 4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잖아. 1과 2는 선택권이 제한되잖아.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 3 또는 4 중에 하나를 채울 거니까 그냥 여기 3이라고 쓰고 2 곱하기로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함수를 결정한다는 말은 각각의 정교의 원소가 저 공역 혹은 치역의 원소 중 누구를 선택할 건지 짝지어주는 것 관련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F1부터 결정하자. F1은 1이 선택되는 순간 무조건 F1이 1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1 이렇게 쓰고요. 요 한 가지는 이제 F1의 경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와 3이 선택되어야 되는데 뭐지? 2와 3이 선택되어야 되는데
골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잠깐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F5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1 쓰고 얘가 F5를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F1이 1이 된 거고요. F5가 3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F2, F3, F4가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2가 적어도 한 번 선택되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2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은 경우를 빼버리게 되면 2가 적어도 한 번 선택된 경우가 남겠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치역이 1, 2, 3이고 2, 3, 4, F2, F3, F4를 결정해야 되니까 결국 2, 3, 1, 2, 3 3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가 될 겁니다. 응? 그렇군요. 2의 세제곱이라고 해야겠군요. 땡큐. 승용 위협은 아니지만 어쨌든 준하는 위협이었습니다. 2의 세제곱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두 다 3을 선택해버리면 곤란하겠지. 모두 3을 선택하면 2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아서 그래서 빼기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2, 7이 이렇게 될 것 같지. 자, 1, 3, 4의 경우를 또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이제 F1이 결정된 거죠. F1이 1이라는 게 결정이 된 겁니다. 3, 4는 이제 누가 선택해도 괜찮아. 2, 3, 4, 5 모두 선택해도 괜찮은 거지. 그러면 이제 그냥 전체 2의 4제곱에서 어차피 이제 3, 4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2만 선택하거나 3만 선택하거나 4만 선택하는 경우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14가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3, 4가 조금 복잡했던 것 같은데 해봅시다. 지금 머릿속에 굴러가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인데 결국 이제 F5가 3이 되는 게 문제가 된 거잖아. F5가 2가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 전체에서. 그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F5가 3 또는 4를 결정한다고 하고 뒤처리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후자의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5가 선택할 수는 누가 있어? 2는 안 되잖아. F5는 맞지? 3 또는 4를 선택한다고 합시다. 그럼 2 곱하기 그러면 F5가 3 또는 4야. 편의상 F5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이 F1, 2, 3, 4가 이제 2와 4를 각각 적어도 한번 선택을 해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3 또는 4를 쓰는 건데 4가 너무 못생겼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전체 경우의 수. 전체는 지금 우리가 F1부터 F4까지 4개의 함수값을 선택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할 중에 3개씩 있으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빼야 되거든. 어떤 걸 뺄 거냐면 이제 2개만 선택한 경우랑 1개만 선택한 경우를 뺄 거야. 1개만 선택한 경우는 어차피 다 안 되겠지. 그래서 2만 선택하거나 3만 선택하거나 4만 선택한 3가지를 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누굴 뺄 거냐면 2개를 선택한 경우를 뺄 거거든. 2개를 선택한 경우는 2와 3을 선택하거나 3과 4를 선택하는 경우는 안 되는데 2와 4를 선택하는 경우는 괜찮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개 선택하는 경우 중에 2가지를 뺄 겁니다. 곱하기 그러니까 2와 3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지금 2개 다 선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의 4제곱 빼기 2가 돼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지? F1, F2, F3, F4를 결정하는데 3은 이미 선택된 상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4개가 여기서 2개만 선택할 건데 그때 2와 4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2가지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2와 3을 선택하는 경우를 찾는다고 하자. 근데 우리는 2개를 선택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두 2가지씩이니까 2의 4제곱 가지가 될 건데 모두 2만 선택하거나 모두 3만 선택한 경우는 어차피 여기서 이미 처리했단 말이야. 중복을 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2 곱하기 얘는 얼마가 되지? 얘가 81인가? 얘는 3이고 얘는 14, 28이 되거든요. 31이 되어서 50이 되겠습니다. 50. 그래서 이제 128이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혹시 질문 있어? 사실 여 사건으로 푸는 풀이가 기본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 직접 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워. 그래서 직접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1, 2, 3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고, 그럼 이제 F1과 F5가 여기까지 결정이 됐거든. 이 친구들은 이제 취역이 된 상태야.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이제 F2와 F3과 F4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뭐지? 2를 그러니까 2, 1, 2, 3 중에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데 적어도 한 번 2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뭐지? 어차피 1은 선택할 수가 없고 1은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2와 3 중에 2와 3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데 2를 적어도 한 번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사건 푸는 게 사실 더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2, 3 중에 선택하는 세 가지, 2의 세 개까지 중에서 모두 3만 선택하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게 되면 그냥 되는 거지. 괜찮아? 근데 이제 요 친구를 좀 봅시다. 요 친구는 이제 F1이 1이 결정되었고 3과 4 중에서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F2, 3, 4, 5가 3, 4 중에 3, 4 두 개를 각각 적어도 한 번 골라야 되는데 전체에서 한 번씩만 고르고 빼게 되면 모두 다 2번 이상, 한 번 이상 선택되겠지.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 친구가 확실히 좀 어렵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F5가 3 또는 4가 되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2가 하고 F5가 3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F1, 2, 3, 4가 2와 3과 4 중에 이제 적어도 2개 이상 그리고 이제 2와 4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친구가 선택하는 함수값이 총 3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함수값이 2가지인 경우와 3가지인 경우로 나눌 수 있어. 괜찮니? 그럼 이제 2가지인 경우가 사실 조금 더 복잡해서 3가지인 경우부터 먼저 할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선택하는 게 3가지. 2, 3, 4를 다 선택하면 무조건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4개 중에 2개는 어떤 같은 걸 선택하고 나머지 1개랑 나머지 1개는 서로 다른 걸 선택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결국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 4개 중에 2개. 같은 거 선택할 2개를 고르자고. 내가 F가 같은 걸 선택한다. 맞아. 그러니까 괜찮지? 그러면 이 세 그 숫자들이 2개의 그룹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어. 그리고 얘네들이 2, 3, 4를 선택하면 돼. 그럼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1가지로 줄어. 왜냐면 모두 다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3팩 이렇게 풀 수 있어. 괜찮지? 근데 이제 2가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2, 3을 선택하거나 2, 4를 선택하거나 3, 4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2개가 다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치역이 이제 모두가 되길 바라거든. 괜찮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치역이 그러니까 이 4개의 그 정격의 원소가 2개만 선택하는 경우는 2, 3만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 1가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2그룹으로 나눠야 돼. 근데 2그룹 나누는 방식은 크게 이제 2가지가 있거든. 2개를 나누거나 3개 1개를 나누거나.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얘를 그룹을 나누는 방법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2개를 나누는 방법 몇 가지? 내가 4개 중에 2개를 고르게 되면 이제 F1과 F2가 골라지면 나머지는 F3, F4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F3, F4를 고르면 나머지 F1, F2가 고르져서 어쨌든 2개가 나왔다는 건 똑같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3개 1개 나눈 경우는 이거 3개 한 팀, 이거 1개 한 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총 4가지가 있어. 4가지. 그러니까 2그룹으로 나누면 총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3가지, 여기 4가지, 7가지.
7가지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든 두 그룹이 2와 4를 선택해야 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14랑 36을 하면 50이 되고 50에다 2 곱하면 똑같이 100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설명할 때 둘 다 힘들죠. 의료비는 뭐가 좀 나왔어? 근데 어차피 생각을 하는 게 확통해서 요구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야 돼. 자, 20번 봅시다. 20번. 그리고 웬만하면 50분에 끝내려고. 50분 끝내려고. 쌤이 너무 힘들더라고. 왜 그렇게? 자, 어쨌든 봅시다. 사실 너희도 좋은 일이긴 하니까. 봅시다. x가 2, 3, 4, 5 이래. x가 2, 3, 4. 2, 3, 4, 5. 근데 이거 시간대에 끝낼 수 있어요. f2 곱하기 f3은 6의 배수를 6의 배수. 자, 그 다음에 나화 조건에서 n 치역 의 원소의 개수가 3이 해 봅시다. 자, 쌤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 하면 이렇게 접근했어. 이게 이제 뭐 해설의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결국은 이제 6의 배수가 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6이거든요. 맞지? 그래서 F2와 F3이 모두 6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6이거나 둘 다 6이 아닌 경우로 나는 경우를 알았어. 실제로 저렇게 접근하는 기출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F2가 6이고 F3이 6이 아니거나 또는 곱하기 하면 되겠지. 세 번째가 F2도 6이 아니고 F3도 6이 아닌 경우로 나눴습니다. 자, 이게 6이면 이제 복잡하지 않지. 그러면 이미 조건을 여기 가족을 만족해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6을 내가 이제 정역 원소의 함수값을 선택을 해버린 거고 이 4개 중에서 치역이 될 원소를 2개를 골라야 돼. 2, 3을 골랐다고 치자. 근데 지금 함수값이 선택되지 않는데 그려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2가 6을 선택하고 이제 3이 6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4, 5, 6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중에 2개 골랐다고 치지 뭐. 저 2개가 4, 5, 6에서 적어도 한 번 선택되면 돼. 그리고 4, 5, 6이 6을 선택해도 괜찮은 거지 사실은.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 컨셉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이것처럼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전체에서 이제 4, 5, 6이 숫자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에서 이제 2와 3을 적어도 한 번씩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 3, 6 세 가지, 5도 세 가지, 6도 세 가지거든. 3의 세제곱에서 한 개씩 선택하는 경우는 다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2개를 선택할 때는 이제 2, 6을 선택하는 3, 6을 선택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그러면 2의 6을 선택하는 경우는 2의 세제곱까지가 될 거고 빼기 2가지가 되겠군요. 사실 이거랑 똑같은 논리로 지금 풀면 식을 유조가 지금 어때? 그냥 똑같지 맞죠?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여기서 이 풀이가 복잡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여기는 4개고 선택하는 거 2개라서 개수 차이가 2개밖에 안 나서 사실 그런 거거든. 아니 개수 차이가 2개 나면 복잡한데 지금은 4, 5, 6개 선택해야 되는 게 몇 개지? 2개 또는 3개거든. 그래서 훨씬 저게 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단계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4, 5, 6이 이제 두 가지가 생각하는 거야. 한 번씩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거 2개만 선택하거나 로 나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 첫 번째 경우는 이제 3개 모두 선택하는 경우는 그냥 3팩하면 되겠지. 두 번째 2, 3만 선택하는 경우야. 그러면 2의 세제곱 빼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4, 5, 6이 2 또는 3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2만 선택하는 3만 선택하는 경우는 치역이 3개가 아니게 만들 테니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까? 얘는 24에서 2, 6, 10이니까 12가 나올 거고 얘는 6, 8이니까 6 나올 거고 6 다음에 12고 똑같네.
똑같이 12가 나올 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어쨌든 시작은 2 곱하기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F2가 6이고요. 그 다음에 F3이 6이 아니니까 아무거나 선택합시다. 2. 그러니까 이것도 4 곱하기 1. 그러니까 얘는 F2를 결정한 것. F2가 6이 되게 한 거고요. 얘는 F3이 이제 6이 아닌 다른 한 수를 선택하게 한 겁니다. 이제 F2와 F3이 결정된 상태거든. 이제 남은 거는 이 4, 5, 6의 함수값을 선택하는데 이제 2와 6은 상관이 없고 3, 4, 5 중에 딱 하나만 더 골라서 이제 그들의 지역이 저게 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31. 나머지 하나 지역이 될 숫자를 고르십시오. 3을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4, 5, 6은 3을 포함해서 이제 2, 3, 6을 이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전체에서 3을 선택하지 않은 걸 빼버리면 항상 오케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2개 중에 3개를 선택한 경우 오히려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3을 적어도 한번 선택해야 되니까 3을 선택하지 않는 걸 다 빼는 거야. 그러면 2와 6만 선택하는 경우 빼면 빼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아? 계산해볼까? 2, 4, 39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는다. 자, 그 다음 갑시다. F2가 6이 아니고 F3이 6이 아니래. 또 그립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3이 선택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2 또는 4가 선택이 되어야 되는 구조군요. 맞지? F2와 F3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가자. 여기서도 일단 이제 3은 선택되었고 한 가지 이건 F5 한 가지를 알군요. 한 가지를 합시다. 한 가지 아니지? 자, 다시 이제 F2와 F3 중에 누가 3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2가 3이라고 합시다. 괜찮지? 이제 F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야? 2 또는 4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또 2 곱하기 F3이 2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나머지 치역이 되면서 하나 골라야 되겠지? 곱하기 31. 그러니까 남은 것 중에 아무나 하나 골랐습니다. 5를 골랐다고 치지 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세 개가 5를 적어도 한번 똑같이. 그래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9 이렇게. 괜찮아? 이거 다 더하면 답입니다. 괜찮아? 계산해볼까? 쌤은 아마 8, 3, 24, 4, 3, 12, 36 곱하기 19를 할 것 같고요. 이거 할 때는 36 곱하기 20 빼기 1을 할 겁니다. 그래서 720 빼기 36을 합니다. 그러면 684, 684에다가 71을 더합니다. 수학쌤처럼 계산하기라는 겁니다. 자,